환자분, 어떤 거 치료했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죠? 거울 보면 모르겠죠? 도대체 어떤 게 치료한 건지 어떤 게 내 본인 빨인지 절대 알 수가 없죠? 사람을 무슨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딱 보면 몰라? 2차 치료한 거?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오늘 주제는 앞니 심미치료, 그 중에서도 재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니를 치료할 때 한 개 치료하는 것, 혹은 2개나 4개 이상의 치아를 대칭으로 치료하는 것에 따라서 치료의 난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려운지는 치과의사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 치료를 할 때는 보다 쉬운 것은 치아의 색깔을 대칭으로 만들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반면에 대칭으로 4개 이상의 치아를 치료할 경우에는 환자 미소선 자체를 전부 다 개선시켜줄 수 있고, 반면에 그것이 치과의사의 창의력이 발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치아만 치료할 경우에는 그런 창의력이 발휘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최대한 대칭으로 자연치아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정답 안에 치과의사가 치료를 끼워 맞춰야 되고, 이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앞니가 변색이 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앞니라도 치료가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변색이 있는 치아를 재치료했던 환자분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초진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이걸 굳이 재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 치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뿌리 쪽에 염증이 남아있었고 또 통증도 있어서 어차피 재치료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재치료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잇몸 쪽의 변색입니다. 다른 치아의 잇몸 부분은 건강한 핑크색, 분홍색을 띠고 있는 반면에 환자분의 오른쪽 앞니는 잇몸 쪽이 어두운 보라색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상대적으로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플래시를 강하게 터치했기 때문에 어두운 색조가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환자를 입안에서 봤을 때는 잇몸 쪽에 보라색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 외에도 치아 색깔이 예쁘긴 하지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 치아는 색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하얗지만 어떤 부분은 노랗고, 치아의 입술 쪽 라인에 가까이 갈수록 치아는 반투명한 색깔에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투명한 주위에는 마치 성인군자의 사진에서 그 오로라 같은 형광빛 색상이 드문드문 섞여 있고, 이런 형광색이 없는 단일 색조의 치아는 보다 부자연스럽고 본인의 자연 치아가 아니라 치료한 치아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도 살펴봅니다. 오른쪽 앞니를 치료하셨는데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그 앞니가 커 보이고 왼쪽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환자분의 앞니가 직선적이지 않고 나비 날개처럼 접혀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치아가 접혀있기 때문에 반대편 치아도 접힌 모양으로 치료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의 안쪽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치아들은 모두 다 치아의 안쪽 혀쪽 면이 오목한데 이 치아만 오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 꽤 많은 수의 환자는 시옷 발음을 할 때, 영어로는 S 발음을 할 때 두툼한 부위에 혀가 닿아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할 부분, 잇몸 부분의 어두운 색조, 오목하지 못한 혀 모양, 반투명한 색, 형광색, 하얀색, 잇몸 쪽의 노란색으로 주변 치아처럼 치아의 색상이 충분히 다채롭지 못하고 단조로운 치아의 색상을 변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치아의 재치료에 들어갑니다. 처음 사진과 달리 조금 멀리 찍은 구강 내 사진은 보라색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치료를 위해서 먼저 크라운을 철거합니다. 철거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철거된 크라운 옆에 있는 저 멀쩡해 보이는 치아는 환자분 크라운 뜯어낸 뒤에 앞니 없는 상태로 갈 수 없어서 첫날 껴드릴 임시치아입니다.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져 왔지만 이렇게 미리 만들어 온 임시치아의 문제는 치아를 어떻게 삭제할지 그 형태를 알 수가 없고 미리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해당 임시치아를 껴줬을 때는 모양이 지금처럼 예쁘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크라운을 철거한 뒤에 내부 치아의 상태입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변색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색된 어두운 회색조의 색상을 밝게 만들어야만 치아가 예뻐질 수 있습니다. 여기 꼭지점 부분에 보면은 반투명한 재질 보이나요? 저 재질은 파이버포스트라고 불리는 남아있는 치아향이 얼마 안 될 때 치아를 보강시키기 위한 재료인데, 저 재료가 들어있으면 사실 재치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오른쪽 링크에 보이는 치아 기둥을 제거하고 재치료한 사례에서 보면은 저 기둥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렇게 치아에 기둥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 기둥이 깊게 박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거가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바뀐 치아 색을 보면 환자분이 가끔 이거 꼭 치아에 멍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환자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이렇게 치아 내부의 색조가 신경치료에 바뀌는 것은 우리 얼굴이 뭔가에 맞아서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멍든 것과 굉장히 유사한 현상입니다. 실제 치아 내부에 출혈이 있었고 그 출혈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치아에 멍든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치아에 보이는 저 반짝반짝한 부분이 파이버포스트라는 구조물이고 다행히 이 경우에는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이렇게 재신경 치료를 치료할 때 기존에 채워놨던 신경 충전대를 제거하고 나면 그날도 치아 색상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 치료할 때 봉쇄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쓰는 실러라는 재료도 일부 변색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근광 충전재, 지피콘까지 제거하고 나면 치아 색상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아 뿌리 쪽에 염증도 있기 때문에 재신경 치료하기 위해서 치아의 길이를 먼저 다시 재고 기존의 근관 충전재를 모두 제거한 뒤에 이날 신경 치료를 마무리하진 않고 앞니 임시차를 껴주기 위해서 치아에 불필요하게 삭제된 부분 그리고 과도하게 삭제된 부분들을 보강해주는 레진 코어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치아 외형을 잡는 크라운 프랩, 지대치 형성 작업을 같이 시행해줍니다. 첫날 임시차를 껴주면 예쁘지 않은 임시차를 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 내원 때 신경치료가 끝나고 이제는 디자인이 가미된 예쁜 2차 임시치아를 만들어주기 위한 본뜨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제작되어 온 임시치아는 1차 임시치아와 달리 치아의 형태가 충분히 대칭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차 임시치아 때 오목하지 못하고 혀 쪽이 볼록했던 것에 비해 2차 임시치아는 충분히 오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임시치아의 외형을 오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치아의 안쪽도 직선적이 아닌 오목한 형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검은색은 의사가 치아를 깎은 외형에서 수정돼야 될 부분을 가르쳐줍니다. 두께가 충분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크라운이 너무 얇아서 깨질 수밖에 없거나 표면이 거칠어서 최종 크라운이 들어갈 때 잘 안착될 수 없는 부분들은 저렇게 매끈하게 다듬고 추가적으로 다듬어 주라고 표시를 해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임시차 작업을 거치게 되면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공소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보다 품질이 좋은 크라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쁘지 않은 혀 쪽의 두툼한 1차 임시치아를 제거하고 치아 내부를 살펴봅니다. 신경치료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치아 내부의 색조가 굉장히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에 사용하는 NaOCl, 락스와 같은 성분의 약재를 이용해서 치아의 색상이 충분히 밝아졌고 그로 인해서 잇몸 쪽 색상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할 때 생기는 구멍에 메꿔주는 레진코어 재료를 가능하면 밝은 색상을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치아 색상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임시차를 껴봅니다. 꼭 환자분이 처음 끼고 있었던 지르코니아 크라운처럼 단일화된 색상이지만 어쩌면 잇몸 부위의 색상은 이미 충분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색조를 체크할 시간입니다. 기준이 되는 색상을 먼저 잡습니다. 2M2라고 불리우는 색상입니다. 이 색상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이지만 다른 색상도 함께 사진을 찍는 이유는 이 색상보다 밝은 2M홈에 가까운 색상도 있고 절단면 쪽, 입술 쪽은 반투명하고 중간중간 보이는 형광빛 색조는 보다 노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색상의 기준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사진을 찍어서 기공소에 충분한 색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기 전에 크라운 파이널 프랩, 치아의 최종적인 다듬기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최종 다듬기 작업을 실시하고 나면 1차 크라운을 위해서 번떴던 상태보다 치아가 훨씬 더 매끈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뜬 후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나왔습니다. 입안에 끼우기 전에도 표면의 질감이 기존의 치아처럼 단일 색조로 밋밋한 것이 아니라 표면 질감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색조는 통지르코니아라고 하는 하나의 재질로 만들어진 재료로는 만들기 힘들고 지르코니아 위에 색상이 있는 도자기가 올라가서 표면 질감을 재현시켜줘야만 가능합니다. 이 방식의 단점은 통지르코니아보다 깎아야 되는 양이 조금 더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르코니아를 모자처럼 굉장히 얇은 뚜껑형처럼 만들고 그 위에 잘 깨지기 쉬운 도자기층을 올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삭제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의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도자기를 올린다고 해도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라 크라운의 대부분의 외형을 색깔이 있는 멀티쉐이드 블락을 이용한 지르코니아를 만들고 일부 복잡한 색조만 색깔이 있는 도자기를 올리기 때문에 과거처럼 삭제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이 원래 쓰던 2차 임시차 PMMA 블락을 이용한 레진 크라운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반투명한 접착제를 제거해줍니다. 잇몸 쪽 색상은 이미 충분히 핑크색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아 색상이 많이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내부 색조가 어느 정도 어둡기 때문에 크라운 내부에도 색상을 차단해줄 수 있는 오펙, 불투명 처치를 해야지만 치아 색깔이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껴봤습니다. 절단면, 입술 쪽의 색상이 대칭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비 형태의 치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면 치아가 넓어 보이고 왼쪽 반대편에서 보면 치아가 작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라운이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라운이 들어가기 전 넣은 후 잇몸 쪽 약간 아직 떠있죠. 굉장히 이러면 보기 싫은데 사실 이것은 덜 들어간 것입니다. 힘을 조금 주면 지금처럼 잇몸 쪽에 뜬 공간 없이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면에서 봤을 때 잇몸 쪽이 검은색 삼각형 블랙 트라이앵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크라운을 재제작할 생각은 없었는 게, 이 정도 블랙 트라이앵글은 크라운을 완전히 붙인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잇몸이 다 차오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개월 뒤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환자분이 다시 내원했을 때 초진 사진과의 비교입니다. 주변 치아보다 밝지만 잇몸 쪽 색깔은 어둡고, 주위 치아처럼 자연치 특유의 형광빛, 복잡한 색조가 아닌 그냥 단일한 색조로 되었던 앞니가 잇몸의 색조가 동일하게 바뀌고, 절단면의 형광빛 반투명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옆모습도 잇몸 쪽에 있는 보라색 띠가 사라지고, 색 자체는 이쁘지만 주변 치아와 다른 위화감이 들었던 앞니가 주변 치아와 대칭이 색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혀 쪽에서의 모습도 뺨 쪽의 두께는 두껍지 않고 나쁘지 않지만, 혀 쪽 두께가 너무 두툼하고 혀 쪽으로 연장되어 있던 크라운이 좌우 대칭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교 외에 환자분이 처음 재치료했던 이유, 단순히 안 이뻐서가 아니라 앞니 뿌리 쪽 끝이 아파서 뿌리 염증 때문에 재치료했는데, 그 염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뿌리 쪽 염증이 커서 코 밑부분이 아팠고, 얼굴 사진에서 구멍이 난 게 보이시나요? 지금처럼 커다란 구멍이 있었는데 6개월 뒤에 뺨 쪽에 있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멍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오른쪽 링크 위에 보시면 재신경치료는 이럴 때 합니다라는 유튜브에서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아직 흔적이 남아있지만, 다시 6개월이 지난 1년 뒤에는 더 크게 뼈가 녹아 있었던 환자분도 뼈가 다 채워져서 그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치과형 CT를 살펴봐도 뿌리 안쪽에 뺨하고 혀 쪽을 거의 관통할 정도로 커다랬던 구멍이, 염증의 사이즈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 보이고, 2차원 사진상에서도 선명하게 동그랗게 보였던 치아 염증이 신경치료하고 한 달 정도 뒤에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6개월 뒤에는 그 검은색 사이즈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트라이앵글, 어르신들은 복 나간다고 싫어하고 젊은이들도 나이 들어 보인다고 싫어하죠.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타나우 5mm 원칙 때문입니다. 1992년도에 타나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치과의사 교수님, 원장님께서 치아 사이에 있는 뼈가 건전하면 그 뼈 끝에서부터 5mm 이내로 치아에 맞닿는 접촉면을 형성해주면 그 사이는 신기하게도 잇몸살이 차올라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없어진다는 논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뼈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잇몸을 열고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엑스레이 상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5mm 안쪽에 들어가고, 지금 정도 상태에서 크라운을 최종 접착을 하면 6개월 뒤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임시 접착을 했을 경우보단 최종 접착을 했을 때가 저 블랙 트라이앵글이 훨씬 더 잘 사라집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뭔가 흔들리는 조직은 외부의 것이라고 인식을 해서 뱉어내고, 흔들리지 않은 조직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차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임시 접착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잘 차오르지 않았던 잇몸이 최종 접착을 해서 크라운이 흔들림이 없이 잘 고정돼 있으면 대부분 저 정도의 빈틈, 블랙 트라이앵글은 잘 채워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라운, 잇몸의 색조가 보라색이었던 것이 주변 치아 완전히 대칭으로 건강하게 바뀌어 있었고, 이런 치료는 치과 기공사분이 훌륭한 크라운을 만들어줘야 가능하지만, 그렇게 크라운을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는 치과의사의 역할, 크라운 속에 들어있는 내부 치아의 색조가 밝고 건강한 색조일 때 지금처럼 잇몸까지 예쁜 심미적인 크라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쉽지 않은 단 한 개의 앞니 크라운의 재치료, 변색이 있어서 잇몸까지 어두웠던 앞니 크라운의 잇몸 부분 색깔이 밝고 건강해질 수 있었던 치료 사례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